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멈추세요. 칼슘약을 내려놓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말 그대로 여기에 달려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올해 73이고 지난 32년간 여기 서울에서 뼈 건강과 대사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해왔습니다. 골다공증, 골절, 칼슘 관련 합병증으로 14,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업계가 여러분께 절대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드시는 그 칼슘약, 뼈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동안에도 그 칼슘은 혈관 속을 떠다니면서 최악의 장소에 쌓이고 있습니다. 동맥에, 심장 판막에, 콩팥에 더 튼튼한 뼈를 만들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몸속에 시한폭탄을 만들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이른한 살박 여사님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8년 동안 칼슘 영양제를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8년입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제품 설명서에 나온 대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게 오셨을 때 골밀도 검사 결과는 심각한 골다공증을 보여줬습니다. 뼈가 부서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관상동맥 칼슘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칼슘이 정작 가야 할 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뼈는 계속 약해지는 동안 심장마비 위험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설명서대로 모든 걸 제대로 하셨는데 두 방향에서 동시에 건강을 망치고 계셨던 겁니다. 제 병원에서 매주 이런 케이스를 봅니다. 환자분들이 칼슘 영양제에 수십만 원씩 쓰시고 정확히 지시대로 드시는데 뼈는 여전히 약합니다. 그러는 동안 혈관은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이제 침묵의 살인자는 골다공증만이 아닙니다. 잘못 쌓인 칼슘이 동맥을 돌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심장박동이 느껴지시나요? 그 심장은 이미 석회화되고 있을 수 있는 혈관을 통해 피를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필요한 보조 영양소 없이 칼슘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제품 설명서에도 당연히 안 나와 있죠. 그냥 물과 함께 하루 한두 알 복용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게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지 아니면 누워 지내게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받는 안내의 전부입니다. 저는 30년을 들여 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칼슘 영양제가 효과가 없는지 알아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대학들에서 나온 연구들을 공부했습니다. 제 환자분들 수백 명을 매년 추적 관찰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 골밀도, 동맥 건강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칼슘 흡수는 얼마나 많이 드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드시느냐,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 그 정확한 순간에 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3시간의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때 뼈로의 칼슘 흡수가 최대화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그냥 비싼 소변을 만들고 위험한 동맥 침착물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칼슘과 정확히 같은 순간에 혈액 속에 있어야 하는 비타민이 2가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슘이 뼈 세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특정한 2가지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비율이어야 합니다. 이걸 틀리면 돈을 낭비하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는 흔한 음식들이 칼슘 흡수를 70%까지 막습니다. 70%요. 영양제 드시고 2시간 안에 그런 음식을 드시면 효과를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오늘 정확히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제 환자분들 수천 명에게 효과가 있었던 정확한 방법을, 거의 돈이 들지 않는 간단한 아침 루틴을, 그리고 지금 드시는 칼슘이 이미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경고 신호들을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33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골절과 골다공증 환자분들만 4,000명 이상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화나게 할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드시는 그 칼슘 영양제, 뼈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동맥에 쌓이고 있고 몇 달 안에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플라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계단 오르실 때 가슴이 약간 답답하신가요? 이유 없이 가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손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느껴보세요. 불규칙한가요?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증상이 아닙니다. 칼슘이 몸속 잘못된 곳에 쌓이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난달 68살 박 여사님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9년 동안 칼슘 영양제를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9년이요. 골밀도 검사는 심각한 골다공증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관상동맥 칼슘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칼슘이 뼈를 제외한 모든 곳으로 갔습니다. 작은 넘어짐 한 번이면 고관절 골절, 스트레스 받는 순간 하나면 심장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광고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 순간 한국 전역 수십만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적인 실수입니다. 사람들이 아침 커피와 함께 칼슘약을 삼키고 자기 전에 찬물과 함께 드시고 흡수를 완전히 막는 음식과 함께 드십니다. 그러고는 왜 뼈는 계속 약해지고 혈관은 딱딱해지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영양제 병에는 절대 나와 있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칼슘은 혼자서는 뼈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열쇠 없이 문을 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칼슘을 문에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올바른 열쇠가 없으면 그 문은 잠긴 채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슘은 그건 혈류를 떠돌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동맥으로 갑니다. 신장으로 갑니다. 심장 판막으로 갑니다. 핵심은 마그네슘입니다. 충분한 마그네슘 없이는 칼슘 흡수율이 70%나 떨어집니다. 70%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칼슘 보충제에는 마그네슘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설령 들어있다 해도 비율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칼슘 2에 마그네슘 1이라는 특정 비율로 몸의 흡수 기전이 실제로 작동하는 특정 시간대에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첫 번째 열쇠일 뿐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비타민 D3입니다.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소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벽의 칼슘 운반 단백질을 활성화하려면 최소 2000 국제 단위의 D3가 필요합니다. 이 활성화 없이는 칼슘이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해서 전혀 사용되지 못한 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돈을 변기에 버리는 셈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비타민 K2입니다.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K1이 아닙니다. K2, 특히 메나키논 -7이라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교통 통제자입니다. K2는 칼슘을 연조직과 동맥에서 멀리 보내고 뼈 기질로 정확히 안내합니다. K2 없이는 동맥 석회화를 자초하는 셈입니다. 부산에서 온 72세 이모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심장내과 의사가 관상동맥에 상당한 칼슘 침착을 발견한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목 골절이 조금 있은 후 6년간 고용량 칼슘을 복용해왔다고 했습니다. 6년간 플라크를 쌓아온 것입니다. 칼슘과 함께 무엇을 더 드셨냐고 물었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무엇을요? 칼슘만요. 선생님, 약사가 권한 게 그거였어요. 이것은 무지에 의한 유료 과실입니다. 우리는 뼈는 약하고 동맥은 굳은 노인 세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충제가 안에서부터 그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즉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단일 칼슘 보충제 복용을 중단하세요. 오늘 버리세요.
이제 칼슘이 뼈에 도달하지 못하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 칼슘 알약을 삼킬 때 뼈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 서울대학교병원 진료실에서 칼슘으로 가득한 약장을 가진 환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봤는데 그들의 뼈는 마른 크래커처럼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칼슘은 어딘가로 갔지만 뼈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동맥벽으로 갔습니다. 신장으로 갔습니다. 심장의 연조직으로 갔습니다. 인체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정밀한 생체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장은 특정 시간대에만 칼슘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장 흡수율이 62% 증가합니다. 이때 부갑상선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몸이 화학적으로 소화게 해서 혈류로 칼슘을 끌어올릴 준비가 됩니다. 아침 7시에 아침 식사와 함께 칼슘을 섭취하면 30% 미만만 흡수됩니다. 나머지는 비싼 배설물이 되거나 위험한 침착물이 됩니다. 하지만 완벽한 타이밍도 두 가지 필수 파트너 없이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비타민 D3와 비타민 K2입니다. 주에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 지금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K2 없이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고 이 조합은 동맥에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비타민 D3가 장에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훌륭합니다. 칼슘이 혈류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어디로 갈까요? 비타민 K2 없이는 칼슘에게 교통 통제자가 없습니다. 길 잃은 관광객처럼 혈액 속을 떠돕니다. 결국 닿는 곳 어디든 침착됩니다. 흔히 그곳은 동맥벽입니다. 저는 CT 스캔을 봤습니다. 73세 환자들의 동맥이 콘크리트 파이프처럼 보입니다. 비타민 K2는 두 가지 중요한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칼슘을 제자리인 뼈로 끌어당기는 오스테오칼신, 그리고 칼슘이 동맥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는 매트릭스 GLA 단백질, 둘 다 필요합니다. 제가 모든 환자에게 권하는 정확한 용량은 D3 1000 국제 단위와 K2 100 마이크로그램을 오후 3시에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칼슘을 빼앗아가는 음식들입니다. 즉시 메모하세요. 시금치. 모두 시금치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금치에는 소화관에서 칼슘과 결합해 완전히 흡수 불가능하게 만드는 옥살산염이 들어있습니다. 칼슘 복용 전후 4시간 이내에 시금치를 먹으면 돈을 낭비한 것입니다. 짠국. 전통 한국 국은 나트륨이 가득합니다. 높은 나트륨 섭취는 신장이 칼슘을 소변으로 직접 배출하게 만듭니다. 짠 미역국 한 그릇이 6시간 이내에 200mg의 칼슘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 콜라의 인산이 칼슘과 결합해 몸이 사용할 수 없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한 캔만으로도 하루 종일 칼슘 흡수가 40% 감소합니다. 저녁 6시 이후의 커피는 야간 뼈 형성을 조절하는 코르티솔 리듬을 방해합니다. 뼈는 잠자는 동안 스스로를 재건하지만 호르몬 주기가 방해받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작년에 강남 진료실에서 한 여성을 치료했습니다. 박모 씨, 68세였습니다. 12년간 매일 아침 1500mg의 칼슘을 복용했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심한 골다공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심장 칼슘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칼슘이 심장 판막 주변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아침 칼슘을 중단시켰습니다. K2와 함께 오후 시간대로 바꿨습니다. 8개월 만에 골밀도가 9% 향상됐습니다. 동맥 칼슘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파트너 영양소입니다. 모든 것을 방해하는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뼈는 지금 칼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전달할 때만 가능합니다. 황금 시간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시간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매일 진료실에서 목격하는 가장 위험한 실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슘이 뼈가 아닌 동맥에 쌓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오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칼슘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는 칼슘을 뼈에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특정한 3시간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벗어나면 섭취한 칼슘의 최대 70%가 단순히 혈류에 떠다니며 갈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될까요? 동맥입니다. 심장 판막입니다. 신장 결석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 흡수의 최적 시간대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입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저녁이 아닙니다. 오후입니다. 이 3시간 동안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가장 낮고 고라세포라고 불리는 뼈를 만드는 세포가 최고 활동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기본적인 일주기 생물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이 효과 없는 영양제를 계속 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의 골밀도 스캔을 검토한 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칼슘 영양제를 복용한 환자들은 1년 후 최소한의 뼈 개선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정확히 같은 영양제를 복용한 환자들은 평균 8.3%의 골밀도 증가를 보였습니다. 8.3%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척추와 압박 골절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첫 번째 조각일 뿐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절대로 칼슘을 단독으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동반 영양소 없이 칼슘만 복용하는 것은 보호자 없이 아이를 위험한 동네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길을 잃을 것입니다.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2가지 필수 보조 인자가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 D3와 비타민 K2입니다. K1이 아닙니다. K2입니다. 이것들은 완전히 다른 분자입니다. 비타민 D3는 장에서 칼슘 흡수의 문을 엽니다. 이거 없이는 섭취한 칼슘의 20%도 안 되는 양만 흡수됩니다. 하지만 비타민 K2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K2는 골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칼슘을 뼈로 유도하고 동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교통통제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칼슘은 건축 자재입니다. 비타민 D3는 배달 트럭입니다. 비타민 K2는 일꾼들에게 정확히 어디에 지을지 알려주는 현장 감독입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벽돌을 마당에 쏟아붓고 집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는 3번째 요소입니다. 칼슘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흔한 음식들이 있으며 여러분은 아마도 매일 그것들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커피, 차, 시금치, 통곡물빵. 이러한 음식들은 피테이트와 옥살레이트라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소화기관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바로 배출시킵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2번째 고관절 골절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1500mg의 칼슘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1500mg입니다. 하지만 골밀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문제를 즉시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녹차와 통밀 토스트와 함께 칼슘 영양제를 복용하셨습니다. 3년 동안 말입니다. 모든 밀리그램이 낭비되었습니다. 저는 단 3가지만 바꿨습니다. 첫째, 칼슘 복용 시간을 오후 3시로 옮겼습니다. 둘째, 같은 복용량의 비타민 D3와 K2를 추가했습니다. 셋째,
칼슘 복용 전후 4시간 이내에 차 마시는 것을 중단하셨습니다. 6개월 후 골밀도 스캔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단한 시간과 조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튼튼한 뼈와 휠체어의 차이를 만듭니다. 독립과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칼슘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즉시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K2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후에 복용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커피와 함께 마시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3가지 요소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제 영양제 산업이 절대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슘 흡수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한 가지 실수가 매일 칼슘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뼈가 여전히 약해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32년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000명이 넘는 환자의 골밀도 스캔을 추적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3시간의 시간대 동안만 칼슘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벗어나면 섭취한 칼슘의 최대 78%가 단순히 시스템을 통과하거나 더 나쁘게는 원하지 않는 곳에 정확히 침착됩니다. 동맥에, 신장에, 심장 주변의 연조직에. 최적의 시간대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입니다. 이때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하고 장 흡수 능력이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우리 몸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고대 일주기 리듬을 따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침 식사 때 칼슘을 복용하는 것은 거의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아침 코르티솔 급증은 실제로 칼슘 흡수를 최대 63%까지 차단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아침 식사와 함께 칼슘을 복용하고 여전히 고관절이 골절되는지 궁금해하는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칼슘은 혼자 작동할 수 없습니다. 2가지 필수 파트너가 필요하며 둘 다 칼슘을 복용하는 정확히 같은 시간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 없이는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너는 비타민 D3입니다. 저렴한 영양제에서 사용하는 비타민 D2가 아닙니다. 활성 형태인 D3가 필요합니다. 최소 효과 용량은 오후 시간대에 칼슘과 함께 복용하는 2000 국제 단위입니다. 비타민 D3는 장세포를 여는 열쇠처럼 작용하여 칼슘이 실제로 혈류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것 없이는 칼슘이 소화관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 6시간 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두 번째 파트너는 비타민 K2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의 모든 사람이 놓치고 있는 영양소입니다. K2는 교통통제관입니다. 칼슘을 동맥에서 멀리 보내고 제자리인 뼈로 향하게 합니다. 저는 칼슘과 D3를 복용했지만 K2는 전혀 복용하지 않은 환자들의 심각한 동맥 석회화를 보여주는 수백 건의 CT 스캔을 검토했습니다. 그들의 동맥은 콘크리트 파이프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뼈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결국 자신을 죽일 플라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칼슘과 D3를 복용하는 것과 동시에 매일 최소 100 마이크로그램의 K2가 필요합니다. 이제 몰래 칼슘을 훔쳐가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파트너와 함께 보충제를 복용하더라도 이러한 음식들은 모든 것을 차단할 것입니다. 커피와 녹차에는 탄닌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칼슘 복용 2시간 이내에 단 한 잔만 마셔도 흡수율이 42% 차단됩니다. 듣기 어려운 말씀인 것 압니다. 오후 차 시간을 좋아하시죠? 하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약한 뼈를 택할 것인가, 차 습관을 택할 것인가. 시금치와 고구마에는 옥살산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에서 칼슘과 직접 결합하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결정을 형성합니다. 칼슘 보충제와 함께 시금치 샐러드를 먹으면 그 복용량 전체를 낭비한 것입니다. 짠 음식은 칼슘 도둑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신장이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강제합니다. 소금 1g당 23mg의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갑니다. 지금 당장 음식에 소금 첨가를 중단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드신 소금에 절인 생선의 나트륨을 균형 맞추기 위해 뼈가 문자 그대로 녹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산음료입니다. 이러한 음료의 인산은 혈액의 산성 환경을 만듭니다. 몸이 당황하여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끌어냅니다. 탄산음료 한 캔은 약 36mg의 뼈 칼슘을 소모시킵니다. 강남에서 온 68세 환자가 10년 동안 매일 2캔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척추는 세 지점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키가 4cm 줄었고 지속적인 통증 속에 살고 있습니다. 3시간의 황금 시간대를 기억하십시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칼슘을 D3 및 K2와 함께 복용하십시오. 이 시간 동안 커피도, 차도, 시금치도, 소금도 안 됩니다. 80대와 90대까지 당신을 지탱할 뼈를 원한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다음 요점은 85세에 강한 뼈를 갖는 것과 영원히 독립성을 끝내는 고관절 골절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골다공증 환자만 5,000명 이상을 치료한 후 저는 보충제 산업이 당신이 절대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칼슘이 몸의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재앙입니다.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칼슘 알약을 삼킬 때 몸은 중요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이 칼슘을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필요한 뼈로? 아니면 조용한 살인자가 되는 동맥으로? 여러분 대부분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60세 이상의 70%가 뼈가 계속 약해지는 동안 혈관에 칼슘 침착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골절을 예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슴에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08년 삼성의료원에서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며 계속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남에서 온 박 여사는 68세였습니다. 그녀는 4년 동안 매일 1200mg의 칼슘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골밀도 스캔은 지속적인 악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동맥석회화의 척도인 심장 칼슘 점수는 심장마비 전에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녀는 기본 지침이 알려주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을 모두 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숨겨진 전염병입니다. 문제는 제가 고아칼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적절한 호의 영양소 없이 혈류에 들어간 칼슘은 길을 잃습니다. 지도도 안내자도 없이 서울 시내에 혼란스러운 관광객처럼 떠다닙니다. 결국 이 고아칼슘은 어딘가에 정착하는데 그곳은 보통 동맥벽, 신장 조직, 심지어 뇌입니다. 그동안 뼈는 굶주리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칼슘은 단독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칼슘이 안전하게 뼈에 도달하려면 두 가지 필수 파트너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칼슘을 복용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두 가지 영양소가 없으면 돈을 낭비하고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필수 파트너는 비타민 D3입니다. 아무 양이나가 아닙니다. 칼슘과 동시에 최소 2000 국제 단위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칼슘을 먹고 밤에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시에. 비타민 D3는 칼슘이 혈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장벽의 통로를 엽니다. 바로 그 순간에 충분한 D3가 없으면 칼슘 알약의 80%가 변기로 바로 통과합니다. 사라졌습니다. 낭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3가 있어도 절반만 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는
비타민 K2입니다. 적어주십시오. K2입니다. K1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비타민 K2는 교통지휘자입니다. 혈류에서 칼슘을 잡아뼈, 기질에 침착시키는 신체의 특정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동시에 K2는 칼슘이 동맥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또 다른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기적의 영양소입니다. 강한 뼈, 깨끗한 동맥, 복용량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모든 칼슘 복용량과 함께 특히 MK-7 형태의 K2가 최소 100 마이크로그램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칼슘 보충제에는 K2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것들은 불완전하고 위험합니다. 저는 박 여사의 전체 복용법을 바꿨습니다. 칼슘 용량은 동일하지만 이제 비타민 D3 2000 국제단위와 MK-7 형태의 비타민 K2 120 마이크로그램을 함께 복용하도록 했으며 모두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게 했습니다. 6개월 이내에 그녀의 골밀도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동맥 칼슘 수치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정확히 따르기만 하면 매번 효과를 보는 단순한 생화학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제 병원에서 매주 목격하는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이것은 수백 명의 한국 노인들을 응급실로 보내는 숨겨진 칼슘 함정이며 대부분은 자신이 그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당신은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뭔가를 마시거나 먹고 있고 그것이 조용히 칼슘의 최대 70%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뼈에 도달하기도 전에 말입니다. 70%가 사라집니다. 낭비됩니다. 더 나쁜 것은 흡수되지 않은 칼슘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류를 떠다니며 정착할 곳을 찾다가 동맥, 신장,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연조직에 쌓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 복용 전후 3시간 이내에 완전히 피해야 하는 3가지 주요 칼슘 차단제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적으십시오. 첫째, 카페인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심지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보리차까지 포함됩니다. 서울에 계신 많은 환자분들이 하루 종일 차를 마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소화계에서 칼슘과 직접 결합하여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커피 한 잔이 칼슘 흡수를 최대 35%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 칼슘을 복용한다면 말 그대로 돈을 하수구에 버리는 것입니다. 황금 시간 규칙은 간단합니다. 칼슘 복용 3시간 전에는 카페인 금지, 칼슘 복용 3시간 후에도 카페인 금지.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섬유질 보충제와 통곡물 시리얼입니다. 네, 섬유질은 건강에 좋습니다. 네, 저도 소화를 위해 권장합니다. 하지만 칼슘과 동시에는 안 됩니다. 통곡물, 밀기울 시리얼, 물에 타서 마시는 섬유질 가루에 들어있는 피트산이 자석처럼 칼슘 분자에 달라붙어 흡수를 방해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칼슘을 복용하고 건강한 통곡물 아침 식사를 하고 물을 충분히 마셨습니다. 그런데 골밀도가 해마다 계속 떨어졌습니다. 제가 섬유질 아침 식사와 칼슘 복용 시간을 4시간 간격으로 분리하라고 말씀드렸더니 6개월 후 다음 골밀도 검사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개선을 보였습니다. 4시간의 간격,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셋째, 이것이 한국에서 가장 흔한 실수인데 시금치와 기타 옥살산이 높은 채소입니다. 시금치는 매우 건강한 것으로 여겨지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칼슘과 함께는 안 됩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몸이 사용할 수 없는 결정을 형성합니다.
이 결정들은 심지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사와 함께 시금치 반찬을 드신다면 흡수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구마, 아몬드, 비트, 이것들은 모두 옥살산이 높은 음식입니다. 칼슘 섭취 시간대에 이것들을 함께 먹지 마십시오. 이제 반대의 경우도 사실입니다. 칼슘 흡수를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음식들이 있으며 이 황금 3시간 시간대에 칼슘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음식에 대한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가 첫 번째 필수 파트너입니다. 비타민 D 없이는 장이 섭취한 칼슘의 10에서 15%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비타민 D가 있으면 흡수율이 30에서 40%로 뛰어오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칼슘이 소화계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밤에 칼슘을 복용한다면 아침에 비타민 D를 먹으면 안 됩니다. 함께 도착해야 합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 달걀 노른자 또는 적절한 D3 보충제를 칼슘 복용량과 함께 드십시오.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타민 K2는 두 번째 필수 파트너이며 이것은 칼슘을 뼈로 보내고 동맥에서 멀어지게 하는 기적의 비타민입니다. K2 없이는 칼슘이 위험해집니다. K2와 함께라면 칼슘이 치유력을 발휘합니다. 발효식품이 최고의 공급원입니다. 나토가 이상적이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즐기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치즈, 달걀 노른자, 발효 채소에도 K2가 들어있습니다. 칼슘과 함께 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칼슘 복용법입니다. 암기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뼈는 이것을 제대로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복용하고 계신 칼슘이 뼈는 약한 채로 두면서 조용히 동맥을 석회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32년간 진료하면서 목격한 잔인한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진짜 원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첫째, 저녁 6시 이후에 복용하는 모든 칼슘 보충제를 버리십시오. 밤 시간대에는 몸이 칼슘을 뼈로 제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부갑상선 호르몬 주기가 해가 진 후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삼성의료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혈액 검사에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칼슘은 동맥 플라크가 됩니다. 아침 칼슘은 뼈의 강도가 됩니다. 차이는 그만큼 간단합니다. 둘째, 절대 칼슘만 단독으로 복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모든 복용량에는 비타민 D3와 비타민 K2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적으십시오. D3 1500 국제단위, MK-7 형태의 K2 최소 90 마이크로그램. 이 두 가지 없이는 칼슘이 강의 잔해처럼 혈류에 떠다니다가 닿는 곳마다 정착합니다. K2는 교통 지휘자입니다. 칼슘을 뼈로 명령하고 동맥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 없이는 몸 안에 돌을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최적의 시간대는 아침 9시에서 정오 사이입니다. 이 3시간 동안 뼈를 만드는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위산이 가장 강해집니다. 비타민 D 수용체가 가장 잘 반응합니다. 칼슘을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세요. 올리브유 1스푼, 아보카도 반개, 견과류 한 줌이면 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이 있어야 제대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영양제 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기본 생리학입니다. 넷째, 칼슘 흡수 방해 물질을 즉시 없애십시오. 칼슘을 드시기 전후 2시간 동안은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그대로 장을 통과해버립니다. 같은 이유로 칼슘을 드실 때 시금치나 비트잎을 함께 먹지 마세요. 철분 보충제도 같은 시간에 드시지 마세요.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돈만 낭비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침 햇빛 요법을 실천하세요. 오전 10시 이전에 팔뚝과 얼굴에 직접 햇빛을 20분간 쬐십시오. 이렇게 하면 피부가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비타민 D가 활성화됩니다. 어떤 영양제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 살박 여사님이 이 습관 하나만 바꿔서 11개월 만에 골감 소증을 회복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햇빛과 적절한 시간 조절만 했습니다. 이제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강이뼈를 만져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눌러보세요. 아프십니까? 조금이라도요. 그것은 몸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뼈는 눌러도 전혀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통증은 심각한 결핍이거나 주변 조직에 위험한 칼슘 침착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아직 고칠 수 있습니다. 50살 이상인 분들에게 이 정보를 모두 공유해주세요. 제 채널을 돕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매주 병원에서 보는 비극을 예방하자는 겁니다. 10년 동안 칼슘을 잘못 드셔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진 누군가의 어머니, 칼슘이 조용히 관상동맥을 막아서 심장마비를 일으킨 누군가의 아버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댓글에 칼슘을 올바르게 복용하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지금 당장 다짐하세요. 적어보세요. 그 말을 적는 순간 미래의 자신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튼튼한 여러분이 필요한 손주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의학 경력 전체를 한국에서 뼈 건강과 대사의학에 바쳤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모든 내용은 실제 환자들과의 실제 임상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칼슘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세요. 뼈가 감사할 것입니다. 심장이 감사할 것입니다. 가족이 감사할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언제부터 칼슘 보충제를 드실 건가요? 어떤 비타민 동반자를 추가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뼈 건강 계획이 궁금합니다. 최 박사님의 귀한 의학 정보를 계속 나눌 수 있도록 구독해주시고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